일단은 가장 최근에 했던 거부터 한번 봐보자. 최근에 했던 거. 숙제를 제가 213쪽까지 내려놨었거든요. 213쪽까지 풀어왔을까요? 수업 시간에 아마 207쪽은 같이 풀었고 208쪽도 같이 풀었었네. 그죠? 209부터 213쪽까지 다 풀어왔다 생각하고 깨끗한 투명펜으로 풀었나 보네. 투명펜으로 풀었나 봐요. 시간을 툭툭 푸신 분도 있죠? 그죠? 풀어오신 분도 있죠? 풀었나요, 연준 씨? 이게 내신 만점이 들어갔는데 초록색은 아직 못 풀었습니다. 아, 초록색은 아직 못 풀었나요? 실력 없고 못 풀었나요? 네, 그렇다면은. 자, 212부터 213쪽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게요. 212부터 213쪽 혹시 이제 미리 풀어오신 분도 물어볼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5분 정도 시간을 카운팅하고 제가 5분 후에는 각각 설명을 하고 또 한쪽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미리 공부해온 애들은 손해잖아. 하란 말이야, 숙제를.
14번부터 212쪽에 있는 14번에서부터 그래서 페이지 212쪽에 있는 212쪽에 있는 14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형태 문제. 자, 일단 14번 보시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유전 쪽으로 동일하고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기인이 D 3개의 생지를 준비를 했대. 생지가 3개야. 그리고 기억한테 X라고 하는 병원체를 2번에 걸쳐 주사했다. 1차 감염시켰고 2차 똑같은 놈을 또 감염시켰다 이거죠. 1주가 지난 다음에 나와 같은 실험에서 그 기억이라는 G로부터 A와 B를 각각 불리는데 A와 B는 각각 혈청 또는 X에 대한 기억세포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어떤 거? 혈청이라고 하는 건 특정 사람의 피를 응고를 시켜서, 그지?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응고를 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적혈구나 백혈구나 기억세포들은 피딱지, 혈병으로 침전해버리고, 그지? 피딱지에 얼거매지지 않은 나머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항체, 오케이? 또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응집소들만 자 응고된, 그지? 피딱지를 만든 그것 말고 위에 혈청에 응집소하고 항체 성분들만 있더라, 그지? 그러면 혈청에 있는 건 뭐야? 항체야 또는 응집소야. 여기서는 항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2번을 주사를 했기 때문에 2번 X라고 하는 병원체에 의해서 X에서 만들어진 혈청 안에는 항체만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혈청 안에는 항체만 있을 거고, 그죠? 혈청 안에는 항체만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 지금 뭐가 기억세포가 또 있을 건데, 자, 니은에게 A를, 디귿한테 B를 주사했대, 그지? 자, 생지 니은한테 A를 주사했어. 근데 생지 니은한테 A를 주사했더니 생지 니은에게 A를 주사했더니 A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돼? A가 주사가 됐고, 근데 A가 주사가 됐을 때 Y축이 뭐야? 지금 항체 농도지, 그지? 항체 농도인데 항체 농도는 없었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가 들어온 거가 뭔 아니야? 얘가 혈청은 아니겠구나, 그지? 근데 이제 그 놈이, 얘는 처음 들어온 놈인데 X라고 하는 놈을 주사를 받았더니 항체가, 그지? 이 X에 대한 항체가 급격히 늘었죠? 얘가, 그지? 주사를 받아준 기억세포여서 원래 이 니은이라고 하는 쥐는 한 번도 그 병원체, X라고 하는 병원체에 감염돼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기억세포를 공급을 받아서 그 기억세포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치 내가 1차 면역이 된 것처럼 이미 그것에 대한 기억세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은 생리는, 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제세포 다수로 분화가 되면서 항체를 되게 많이 만드니까 2차 면역이 일어난 것처럼 작동이 된 거죠. 그쵸? 근데 오른쪽 건 어때요? 오른쪽 거. 자, 얘에게 B라고 하는 걸 놀면 주사했더니 여기가 지금 Y축이 항체 농도인데, 그지? 그러면 이 디귿이라는 생쥐한테 항체의 농도가 이 B라고 하는 걸 주사했더니 항체가 있어, 그지?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좀 감소가 됐어, 그죠? 맞죠? 그러면 항체를 가지고 있는 혈청을 공급받은 거죠. 누구 거에? 그 기억이 만들어 놓은 항체를, 기억이 만들어 놓은 항체 자체를 주사받는 거야. 혈청 안에는 항체가 있을 거니까 혈청 속 항체를 공급받은 거지. 그러다가 그 항체가 돌아다니다가 혹시 병원체가 있었다면 막 열심히 항원 항체반응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X가 주사가 됐더니 이제 이 디귿이라는 몸 안에서 최초로 X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이 돼. 항체 자체가 기억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능력은 없잖아. 그래서 항체로부터 세시로 뭐 똑같이 항체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그냥 항체는 얘를 수가 채워져서 벌을 증가하면 항체도 항원이랑 같이 항원 항체 반응을 했어. 그럼 주변에 있는 독성 TB9에 의해서 같이 제거가 된다거나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항체는 다 제거가 돼버린다고. 항체로부터 항체를 만드는 능력은 없어. 아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최초로 X가 또 들어오니까 마치 1차 면역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뭘 주사받은 거구나. 혈청을 주사받은 거구나. 잘 아셔야 돼. 혈청 안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A는 혈청이다. A는 X에 대한 기억세포다. 이런 유형의 문제 아주 스탠다드 문제입니다. 면역 반응에서. 오케이? 방어작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코스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구간 1에서 구간 1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하였다. 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하였다. 1에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기억세포 있죠? 기억세포가 공급되고요. 공급된 기억세포가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니까, 그지? 동일한 놈이 또 들어와. 동일한 항체가 또 들어와. 아, 나 니놈 새끼 알아야? 하고서 굉장히 다수의 기억세포와 그 다수의 기억세포 중에 일부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요. 오케이? 형질세포 분화해서 굉장히 많은 항체를 막 만들어서 분비를 시켜버리니까 항체를 분비해서 만들어서 해버리니까 그냥 콧물 한번 찍 흐르고 지나가 버린 거니까 맞아요. 니은. 구간 2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된다. 구간 2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원이든 투든 항체는 누가 만든다? 형질세포가 만든다. 원이든 투든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든다. 꼭 기억하셔라. 그지? 원이든 투든 항체 생성은 누가? 형질세포가. 형질세포는 누가 분화돼서? B림프가 분화돼서 만들어진 거다. 꼭 기억하셔라. 자, 그 다음 했고요. 디귿. 자, 구간 1과 2에서 모두 X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더라. 구간 1과 2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B림프가 관여하는 면역이 다 뭐였어요?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체가 막 출동해서 야 항원 이 새끼 나 니아라 하고서 꼬집고 붙잡고 있는 그 역할. 그지? 항원 항체가 하는 체액성 면역 맞죠? 그래서 니, D, 리 답은 5번이에요. 보실 수 있어야 돼. 기본 스탠다드 문제. 자, 다음에 1번 실력원 문제. 다음 병원체 X와 Y에 해당하는 항원이고 X와 Y에 들어있는 항원에 대한 설명이다. 자,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병원체 X가 있고 뭐 병원체 Y가 있다고 해. 그러면 특정 병원체 하나는 딱 하나에 대한 항원만 갖고 있는 건 아니랬어. 그지? 마치 여기 지금 X라는 병원체와 Y라는 병원체가 있을 때 X라는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항원 부분이 A라는 항원도 있고 B라는 항원도 있잖아. 그치? 보라색에 해당하는 A라는 항원도 있고 B라는 항원도 있지. 그죠? 그리고 또 Y라고 하는 병원체는 B라는 항원도 가지고 있고, 그죠? 동시에 또 뭐도 갖고 있어. C라고 하는 항원도 또 갖고 있어. B라고 하는 항원과 C라고 하는 두 개를 갖고 있어. 그치? 특정 병원체가 딱 한 종류의 항원만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더라.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 G 몸에 들어가. 그지? 그러면 X라고 하는 병원체가 특정 G 몸에 들어가게 되면 너를 표출시켜주는 항원체의 세포가 있을 거고 X라고 하는 놈이 어떤 특정 G한테 들어갔을 때 1차 면역을 하고 있을 때 머리 같이 굴려줘 재영아. 자, X라고 하는 병원체가 특정 G한테 들어가. 그러면 X라는 병원체에는 A라고 하는 항원도 있고 B라는 항원도 있으니까 A를 표출시키는 항원체의 세포도 있고 B를 표출시키는 항원체의 세포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A라고 하는 걸 표출시켜주는 항원체의 세포가 또는 B라고 하는 걸 표출시켜주는 항원체의 세포가 각각 있고 그 각각이 정보를 또 누구에게? 보조 T림프구에게 정보를 읽어가서 보조 T림프구에 의해 B림프구가 활성화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억세포를 갖고 있는 것과 그거에 대한 형질세포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도 만들어질 거고, 그지? 또 다른 형태의 B림프구가 저 보조 T림프가 이 정보를 읽어서 A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A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와 또 다른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A에 대한 항체를 만들 거라고. 이렇게 생긴 항체, A 항체, 그지? 또는 이렇게 생긴 B 항체, 그죠? 또 다른 놈의 형질세포는 마찬가지 B 항체, B 항체. A에 대한 항체, B라는 항체를 각각 이렇게 만들 거라고. 오케이? 동일한 G인데 그 동일한 G 몸 안에서 각각의 A라고 하는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 B라는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하나의 병원체가 들어와서 동시에 만들어져서 걔를 쭉 분비를 시킬 거야. 기억해. Y도 마찬가지야. Y가 몸에 들어왔을 때 각각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것과 C에 대한 것과 동시에 만들어질 거야. 근데 하나의 형질세포가 B에 대한 항체와 C에 대한 항체를 같이 만들진 않아. B 항체를 만들어주는 형질세포 따로. 그지? A 항체를 만들어주는 형질세포 따로야. 그래서 거기 보기 보시면, 자, 디귿 봐봐. 가부터 다는 하나의 형질세포에서 생성된다. 가나다가 뭐였어? 항체였잖아, 항체. 그치? 가나다가 항체인데 그 가나다가 항체일 건데 그 항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형질세포에서 A도 B도 C도 각각을 다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야. A만 만들어낸 형질세포 따로, B를 만들어낸 형질세포 따로, 항체 C를 만들어낸 형질세포가 따로야.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리고요. 다는, 자 봅시다. 구분 가나다는 항체 가나다고요.
자, 그리고 가나다 항체는 A와 B와 C라고 하는 항원 셋 중에 각각 서로 다른 하나에만 결합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X와 Y는 X는 AB라고 하는 항원 결정기를 갖고 있고 Y는 BC라고 하는 항원 결정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B죠.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항원 결정기가 B야. 그러니까 X에도 항체 B, Y에도 항체 B는 만날 거야. 그치? B라고 하는 걸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너와 너 둘 다 B라고 하는 거 너, 그지? B라고 하는 거 너 둘 다, 그지? 항체 B는 X도 포집이 될 거고, 예? 여기 Y라고 하는 병원체도 둘 다 포집이 될 거이기 때문에 X, Y 둘 다에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거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가 B 항체겠지. 항체 B겠지. 그지? 첫 번째 기억이 그래서 항체 B네. 됐죠? 왜냐면 명명백백 X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럼 너는 안 되지. 무조건 둘 다에 응집이 돼야 되는 게 항체 B일 거니까. 맞죠? 오케이. 너 하나가 아니니까 절대 항체 B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너가 물음표인데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X일 거야. 그래서 자 보시면 X에 결합 안 되는 거, X에 결합 안 되는 거, C는 결합 안 되잖아요. 그쵸? 항체 C는 항원 C라고 하는 부분은 Y만 갖고 있고 X는 안 갖고 있으니까 너가 안 됐기 때문에 너는 항체 C에 대한 걸 거고 가, 나, 그지? 여가 다. 그죠? 그럼 너가 B였고 너가 C였으니까 넌 A 항체겠지. 그러면 X에도 응집이 될 거잖아. 그치? X에 응집이 될 거고 그리고 Y에도 봅시다. Y는 P를 안 갖고 있으니까 넌 무조건 X겠지. 이렇게. Y는 P를 안 갖고 있으니까 병원체 P를. Y는 병원체 누구를? BC는 갖고 있지만 A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기억은 동그라미다. 맞다. 다는 X와 Y 모두의 결합이다. 다가 지금 항체 뭐예요? 얘가 B, 쟤가 C, A잖아요. 그죠? 근데 A는 Y에는 없잖아. 항원은 Y에는. 그지? Y는 항원 B와 항원 C 부분만 있으니까 어때? 그래서 기억 혼자 맞아요. 1번입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판가름 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생각할 게 좀 더 있습니다. 더 생각할 게 있는 게 2번 문제입니다. 실력어 문제. 2번까지 못 갔죠? 2번까지 못 갔죠? 안 물어보신 분은 2번 갔어요? 2번 갔으니까 자 2번 자 2번 근데 2번 가기 전에 213쪽 방금 풀었던 거랑 비슷한 3번 설명 한번 가봅시다. 3번 간단합니다. 3번 국어가 되게 길어 보여도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일단 답은 4번이에요. 네, 4번이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지금 기억세포를 주사받았죠. 생지 니은은. 그러면 생지 니은은 기억세포를 주사받았기 때문에 뭐처럼 아래 첫 번째 그래프처럼 X에 대해서 기억세포를 주사받은 거야. 그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생지 디귿은 어때요? 이제 처음 들어온 거야. 3주 뒤에 X 주사하고 1주 뒤 걔 3주 X 주사하고 또 Y 주사하고 X 주사하고 Y 주사 했는데 그냥 디귿은 3주가 다 지난 다음에 X 주사하고 그 다음 또 지나서 그냥 Y 주사해서 둘 다 X, Y에 대해서 그냥 1차 면역만 각각 일어난 거야. 1차 면역들만.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다면 기억. 나에게서 기억에게 주사하는 황후는 X에 대한 거다. 네, X에 대한 겁니까? Y가 아닙니다. 자, 구간 1에서 기억세포부터 분화한 형제세포에서 X에 대한 항체가 자, 형제세포가 그지? 항체를 만들죠. 근데 기억세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있었고 그 기억세포가 있는데 병원체가 2차 침입한 것처럼 되어 들어온 거니까 기억세포가 난 이 새끼 알아야 하고서 빠르게 기억세포와 형제세포 다수로 분화돼서 다수의 형제세포에서 다수의 형체를 만드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처럼 된 거겠죠. 생지 니은의 그래프. 맞죠? 구간 2에서 Y에 항체가 있잖아요. 그 Y 항체가 있으니 항체를 만들어냈다 그거고 그 Y 항체가 색소 면역 항원 항체라도 했겠지. 그지? 무조건 항체가 있다. 그러면 색소 면역했다. 비림프가 관여했다. 니디 답 4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4번 갈게. 병원체 A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A로부터 백신 후보물질 기억과 니은 얻는데 그러니까 병원체 A가 기억에 대한 항원도 있고 니은에 대한 항원도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각각 병원체가 마치 얘처럼 병원체가 두 종류의 항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특정 병원체가 두 개의 종류의 항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둘 중에 누구를 이용했었을 때 훨씬 더 기억세포가 오래 가는지에 따라 기억세포가 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백신으로 사용하기가 좀 더 유리하겠잖아. 그래서 백신 후보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대.
그래서 주사기, 조성, 생지 첫 번째는 기억을, 그다음 두 번째 생지한테는 니은을, 세 번째 생지한테도 니은을, 그죠? 주사기에게 점점 넣었더니, 그리고 실제 병원체 A를 넣었다. 그러니까 실제 병원체 A는 죽었어. 그러니까 병원체 A가 여러 종류의 항원을 같이 갖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냥 죽었을 것 같아. 근데 기억 넣고 니은 넣고 니은 넣었더니 뭐 서로 다른 생지 니은한테 넣었더니 2, 3한테 넣었더니 니은은 둘 다 살았네요. 네. 근데 이제 다의 3에서 혈청 A를 분리해서 이제 5번한테 주사해야 돼. 혈청에는 항체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혈청을 분리해서 5번에게 주사했고 다의 1과 2한테 나의 5번에게 각각 A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렇죠. 다가 1과 2한테 다의 1과 2 기억 줬고 니은 줬는데 기억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네. 그지? 기억은 너무 센데? 그지? 기억은 너무 센 것 같아. 그리고 니은은 살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살아있어. 니은은 니은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니은이 왜냐면 너무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이후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처음엔 살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항체가 빨리 퇴거가 된다거나 그러게 되면 그지? 병원 연기 크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5번도 마찬가지. 5번의 생지 같은 경우 라의 다의 3번에서 혈청 A를 분리해서 5번에게 주사한 거니까 니은이 가지고 있는 혈청, 즉 항체를 분리해서 인위적으로 5번 놈한테 주사를 했어. 그러니까 항체를 같이 공급받고 5번 G가 항체를 같이 공급받고 5번 G 몸 안에서도 항원 항체의 반응처럼 첫 번째 1차 면역으로 만들 거니까 항체도 조금 더 더불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얘가 5번이 살았겠지.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A에 대한 백신으로 기억보다 니은이 적합하다. 내 기억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엔 살아있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그 병원역이 빨리 파괴가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생지원이. 그래서 좀 더 오래가는 니은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기억났고요. 다의 2에서 2 생지 니은이라고 하는 항원을 넣어주는 그러면 1차 면역 했죠? 그죠? 살았으니까 항체 만들어서 살았으니까 1차 면역 한 거지. A에 그죠? 혈청 A에 그죠? 3번한테 니은을 주사를 하고 니은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혈청 A에는 맞죠? 혈청 A에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을 건데 그러면 A에 대한 형제세포가 들어있냐라고 물어봤어. A에 대한 형제세포가 들어있냐? A로부터 백신을 보면 이제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A에 대한 형제세포가 들어있다. A는 일단 아니 혈청은 얘들아 봐봐.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혈청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던 피를 응고시킨 거잖아. 그러면 세포 성분들은 다 어떻게 됐어? 침전이 됐지. 그지?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혈청이 만들어진 과정, 혈병과 혈청을 설명한 이유가 그거야. 세포 성분은 피부린에 의해서 다 얼검해져서 아래 깔아앉아져 있고 깔아앉아져 있지 않은 나머지 사이즈가 작은 응집소들이나 항체들만 위에 떠 있거든. 그걸 우리는 혈청이라 하거든. 그럼 혈청에는 항체들만 있어야 되지 세포들은 거기 안에 없어. 오케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야. 형제세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깔아앉아져 버려서 피딱지를 만들었을 거니까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디귿 때 리을 마의 몇 번에서 1, 2, 3, 4, 5번에서 마의 5번에서 A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죠. 그죠? 왜? 5번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A를 주사했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5번이 항체를 공급받은 거니까. 공급대에서 받은 놈도 항원항체 반응을 했을 거고 5번의 모습도 1차 면역 반응처럼 만들어내서 항원항체 반응을 했을 거이기 때문에 리가 맞아요. 오케이? 답은 그래서 4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갈게요. 2번. 자, 2번도 기본적인 코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풀고 내셔야 될. 근데 일단 보시면 A형과 AB형의 혈액을 원심분리해서 기억부터 디귿을 얻어냈고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에 해당하는 건 항 A형 혈청, 항 B형 혈청 그리고 B형의 혈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상태 거다라고 줬어요. 우리가 가늠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 기억, 니은, 디귿은 지금 그림에 존재하는 이 부분이겠구나. 이거지. 그지? 그림에 존재하는 저 부분이 기억, 니은, 디귿이야. 그러면 AB 형과의 혈액을 응고시켜서 침전시켰어. 그러면 여기는 적혈구가 있지. 그러니까 적혈구가 있을 거고
이 A와 B, A와 B, A와 B 둘 다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응집원 A, B를 둘 다 갖고 있는 부분이지. 디귿은 응집원 A, B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 A형과의 혈액을 지금 저렇게 해서 원심분을 엄청 했대. 그럼 혈구와 혈장이 있을 거니까. 그지? 혈구에 A라고 하는 혈구를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원래 정상적인 A형은 뭘 갖고 있어?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베타. 그죠? 베타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기억에는 뭘 갖고 있을 거야? 베타를 갖고 있을 거야. 기억은 베타. 그러니까 기억은 베타. 니은 명명백백하게 A, 적혈구 A, 디귿은 A와 B 적혈구야. 그지? 그러니까 적혈구 A, B를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A형 적혈구고, A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은 뭐야? 베타야, 베타. 베타. 네, 베타. 자, 그리고 원투 쓰리가, 그죠? 원투 쓰리가 저 항 A형 혈청, 항 B형 혈청 또는 B형의 혈액이 돼. B형의 혈액은 B라고 하는 적혈구도 있고 알파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죠? B형의 혈액은 B도 갖고 있고 알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둘 다를 같이 고려하는 거야. 혈액이니까. B와 알파. 그죠? B형의 혈액이니까. 응집원도 있고 응집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저 코스에서 플러스를 지금 1, 2, 3가 요놈들이다라고 했을 때 1, 2, 3가 요놈들 알파나 베타나 비알파나 알파나 베타나 또는 비알파나 그죠? 어떤 건 알파, 어떤 건 베타, 어떤 건 비와 또 알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가장 플러스가 많이 존재하는 건 기억니은 디귿 셋 중에 뭘까요? 가장 응집을 많이 하는 건 기니 D 중에 디귿이겠죠. 왜? A, B는 머리끄댕이 붙잡힐 A와 머리끄댕이 붙잡힐 B 둘 다를 갖고 있으니 여기 존재하는 원투 쓰리가 디테일하게 누구든 상관없이 알파에도 걸려 A가 베타에도 B가 걸려 B형이 혈액이 가지고 있는 이 알파에도 A, B에 A가 또 걸릴 거잖아. 응집이 되겠지. 그러니 가장 플러스를 많이 세팅할 수 있는 건 여기도 안 돼. 여기 마이너스 하나지. 여기도 안 돼. 여기 마이너스 하나지. 여기 플러스. 그죠? 무조건. 일단 B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리고 디귿은 AB야. 맞죠? 왜? 디귿은 고정값이잖아. 디귿이랑 기억이랑 니은은 고정값이잖아. 이미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것들에서 A형의 적혈구라 응집되는 거, 그지? A형의 적혈구라 응집되는 거, A형의 적혈구니까 얘가 알파. 그지? 또는 B형이 가지고 있는 B알파일 수도 있잖아. 저 디귿이. 저 3가. 그지? B형이 가지고 있는 알파와 저 A가 응집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 알파가 응집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AB가 있고 A형 내에 적혈구에 응집이 안 됐으니까 너는 알파는 아니겠네. 그지? 너가 항 A형 저 알파면 무조건 응집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지? 응집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응집이 됐어.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베타가 있는 게 확실한데 응집이 됐네. 그러면 그쵸? 여기는 응집이 안 됐어. 그지? 그러면 뭐겠니? 제가 B? 얘가 B형의 혈액이면 그치? 얘가 B형의 혈액이야. 그러면 B랑 알파 가정을 해놓고 가는 거야. B와 알파를 같이 갖고 있대. 너 응집 되겠지? 너 응집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너가 응집이 안 됐으니까 너는 알파면 안 되거든? 너가 알파면 안 되니까. 그지? 너가 베타야. 그지? 그리고 너가 나머지 뭐겠니? 베타, B형 혈액, 그 다음 알파잖아. 그치? 그럼 논리가 맞네. 알파. 맞네. 그치? 맞게 됐네. 그치? 논리 안 맞는 부분 없죠.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러면 베타랑 베타랑 당연히 얘랑 얘끼는 서로 응집이 안 될 거고. 그치? 예, 응집이 안 되고 A, B니까 여기서 베타랑 만나면 응집 될 거고. 맞죠? B형 혈액이고 B와 알파니까. 그치? 여기 있던 알파랑 A랑 만나면 응집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B랑 베타 있으니까 응집되고 맞죠? 알파랑 베타는 응집이 안 될 거니까 이가 맞네요.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한 바퀴 집어넣어서 논리가 맞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은 항 B형 혈청 베타, 2는 뭐예요? B형의 혈액 B와 알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둘 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항 A형 혈청이 3번이었습니다. 알파를 말하는 거. 되겠니? 이렇게 찾아야 돼. 가장 찾기 편한 건 먼저 플러스가 많이 보이는 데부터 먼저 찾고 기니디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니까
그치? 그리고 원투수를 찾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베타 말하잖아. 원래 A형이 가지고 있던 응집수. 그치? 원래 A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수. 그러니까 A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응집수니까 응집수 A는 있고 응집수 베타가 있다. 맞죠? A와 B, 소문자 A와 B는 플러스 모두 플러스 다 같다. 원은 항비형열청이다. 원은 베타를 말하는 거니까 항비형열청 맞다. 맞죠? 항비형열청을 베타라고 말하니까 맞네요.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됐죠? 넘겨가요. 자, 여기 정도에서 아마 211쪽을 풀어보신 분은 그 전에 지금 제가 12쪽하고 213쪽을 풀어줬잖아요. 그 정도로 풀었다면 수월하게 9번하고 12번 정도는 비슷비슷하게 풀릴 거야. 근데 방금까지 풀었던 거랑 좀 다른 유형의 문제. 5번하고 6번하고 8번 풀어볼 거거든. 5, 6, 8번. 자, 지금 한 칠판 치우는 사이에 안 풀어보신 분은 빨리 여기 210쪽 검토하고 있어봐. 풀어주고 있어봐. 210쪽. 뭐야, 단은 하나도 안 줬어? 얼마나? 자니, 풀어보고 있지?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본다는 거. 개념이 까먹어졌다는 건데. 화요일 그새 이틀 만에 개념을 까먹으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지금 210쪽에 해당하는 유형 문제들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같은 거 좀 수월한 문제인데 물음표가 많이 나왔었을 때 쫄지 말고, 그지? 일단은 쫄고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르대. 응집원 A, B, 응집소 알파, 베타, 유무래. 그러니까 원래 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준 거야. 가라고 하는 사람 거랑 이 응집소 A나 응집원 B, 응집소 알파, 베타랑 응집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준 게 아니고, 아까의 문제랑 달라. 이제 뭐가 깔려져 있는데, 그런 응집원들과 응집소들이 깔려져 있는데 가의 혈액을 떨어뜨려서 응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 게 아니고, 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다와 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냥 O냐 X냐로 준 것뿐이야. 오케이? 그런 유형이야. 우리 일반적으로 응집 반응 시켜보는 거랑 달라. 그러니 일단 나는, 물음표가 되게 많은 거 빼고 나하고 나는 알 수 있겠다. 그지? 나는 A와 B 응집을 안 갖고 있대. 그럼 알파, 베타는 갖고 있겠지. 누구야? 나는 O형. 그죠?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르네. 그거야. 우리 문제 만들어서 풀면 안 돼. 서로 다른 혈액형하고 서로 다른 혈액이랑 뭐 혈청이랑 응집 반응 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금 알려준 것 뿐이야. 그지? 근데 알파, 베타를 없대. 그럼 이 물음표가 많아도, 그지? 가는 알고 있겠네. 알파, 베타 둘 다를 안 갖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엇갈려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죠? 안 갖고 있다는 건 O형이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A, B형이 안 갖고 있죠. 가는 그래서 A, B형.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가 A와 B가 둘 다 없으니까 O형, 알파, 베타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나가 당연히 A형일 거고, 그죠? 하나 있고 하나 없으니까 너가 B형이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문제 만들어서 풀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해서 이거 응집된 건가? 이런 건가? 이거 아니야. 이런 유형 아니야. 따라서 가가 A, B, 나가 A형, 다가 B형, 라는 O형. 그렇다면 그 정보로부터 옳지 않는가 판단하면 되죠. 답 2번이죠. 나의 혈액은 A형이니까 응집은 A는 있지만 알파는 안 갖고 있고 베타를 갖고 있겠지. 응집소 알파는 있지만 응집소 베타는 없다. 이게 틀렸죠? 응집소 알파는 없어야죠. 없어야 지가 직거에 파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려서 답은 2번. 맞죠? 옳지 않은 거. 너무 빨라요. 체형이 괜찮아요? 할만합니까? 네네네. 자, 6번 갈게요. 6번. 사람 원과 투. 이거는 이제 응집을 시킨 거죠. 원과 투의 혈액을 각각 혈액형 판별 실험 결과로부터. 근데 원, 투의 RH 혈액형은 서로 다르네. 서로 다른지 알겠어. 나도. 왜? 항 RH 혈청에 응집이 안 됐고 항 RH 혈청에 응집이 됐으니까. 자, 응집되는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야? D 응집원을 갖고 있는 거지. 그지? RH식 응집원, 즉 붉은 털 원숭이와 똑같은 적혈구의 응집원을 갖고 있잖아. 이들이 대부분 동양서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너가 RH 플러스형이고 너는 RH 마이너스형이야. 그러면서 알파가 깔려져 있는 거, 베타가 깔려져 있는 것에, 베타가 깔려져 있는 것에만 응집이 됐으니까 넌 B 마이너. 그죠? 이렇게 표현 많이 한다고 했어. 나 이렇게 표현할게. RH 마이너스 B형이야. 자, 얘는 RH 플러스 뭐야? 둘 다 응집이 안 되네. A도 없고 B도 없어서. 그럼 넌 O형이야. O 플러스. 그지? O형이네. RH 플러스 0, O형. 그렇다면 자, 우리 수열의 관계로 봤을 때 그냥 ABO식 혈액형만 따지면, 그지? O형의 P를 B형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지? ABO식 혈액형만 따지면 O형의 P를 B형에게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RH 플러스형의 P를 RH 마이너스형의 P에게 주게 되면, 그지? RH 마이너스형 몸에서 델타를 만들고, 그죠? 이렇게 파괴를 하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자, 1에서 옳은 거 했습니다. 봅시다. 항 A형 혈청에는 알파가 깔려져 있으니까 응집소 알파가 있다. 맞죠? 1A 혈액을 2에게 소량 수혈할 수 있을까 없을까? 1A 혈액을 소량 수혈할 수 마이너스 플러스 RH식 관계로만 따지면 마이너스의 P를 플러스에게 줄 수 있어. 근데 ABO식도 같이 고려해야지.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O형은 알파, 베타를 기본적으로 다 같이 갖고 있잖아. 그지? 피탁지 만들겠죠. 못 받아. 그죠?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안 돼. 자, 2의 적혈구에는 RH 응집원이 있다. 2의 적혈구에는 RH 응집원이 있다. RH 플러스형이니까 있다. 맞다. 그렇다. 그래서 기억 틱은 4번. 됐죠? 7번은 그냥 그대로 그림 보고 풀면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도 줬지. 어떻게? A형인 사람의 적혈구와 O형인 사람 2의 혈장 섞었대. 그럼
그럼 O형인 사람 2에는 당연히 알파, 베타 둘 다를 갖고 있어. 근데 A형인 사람의 응집은 A랑 O형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알파가 만나서 응집될 거야. 그래서 만나서 서로 부대끼고 있는 적혈구 동그랗죠? 동그란 적혈구에 만나고 있는 그 니은이 응집소 알파야. O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 알파. O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 알파가 니은인 거고 그 니은이랑 만나고 있는 동글동글한 그 빨간색 적혈구 안에 동그란 그 부분이 응집원 A인 거야. 디귿이 응집원 A인 거야. 되겠어? 따라오고 있어? A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원 A가 디귿인 거고 걔랑 응집 반응에서 서로 항원항체 반응한 것처럼 인식된 노란색 니은이 응집소 알파인 거고 근데 그 응집소 알파는 누가 원래 준 거야? O형이 갖고 있었던 거야. O형 거랑 A형 거는 혈액을 섞었잖아. 그치? 그래서 O형은 알파, 베타 응집소를 둘 다 갖고 있을 거고 짝꿍이 없는 돌아다니고 있는 기억 응집소가 베타 응집소겠지. O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베타 응집소겠지. 자 그렇다면 기억은 응집소 베타다. 맞다. 응집 안 했다. A랑 베타가 만나진 않을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원의 혈장에는 니은이 있다. 원의 혈장에는 원이 누군데? A형인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 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혈액에는 응집원 A랑 베타 응집소가 있겠죠. 베타. 그럼 베타가 있어야 되는데 베타라고 판단된 게 기억이었죠. 응집소 베타.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썼으니까 틀렸죠? 됐죠? 자, B형과 AB형의 혈액 모두 디귿이다. B형과 AB형 혈액에는 모두 디귿이 있어요? 없어요? 디귿이 뭔데? 응집원 A잖아. 에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지? 응집원 A를 왜 B형이 갖고 있어? 땡. 그래서 기억 1번만. 8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신경 자극 정도랑 이제 우리 뒤에서 이렇게 좀 들어갔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오면서 문제 풀기 좀 확인해서 그지? 2단원까지 문제를 조금 점검해야 되는 것들 마무리를 좀 시켜볼 거예요. 8번에 표는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근데 그 200명의 학생에 A형하고 B형, AB형, O형 4개의 혈액이 다 있대. 200명이. 근데 지금 응집원 기억 있는 사람이 79명, 응집소 니은 있는 사람이 111명. 다 합치면 200명인데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는 사람이 57명이래. 그러면 응집원 기억하고 니은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 얘가 A고 얘가 알파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겠지. 그지? 근데 어떤 특정 사람이 모두 다 응집원하고 정상적인 응집소 니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가 A면 얘는 베타. 예를 들어서 얘가 B면 얘는 알파여야 가능하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거나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 너를 A와 베타, 기억을 A, 니은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너가 A형의 사람이 57명인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A형만 응집원 A를 갖고 있나요? 저 4명, 저 4개의 타입 중에 A형 혈액형만 응집원 기억을 갖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A형하고 AB형이 A를 갖고 있잖아. 응집원 A를. 그죠? 이 둘을 합해서 79명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아래를 통해서 A형이라고 뭔가 가정을 해놨던 사람이 57명이니까 그지? A형과 AB형을 둘 다 더했을 때 79명이니 A형이 지금 여기가 57명인 거고 그죠? 그럼 여기가 누구야? 22명인 거지. 더했을 때 79인 거니까. 그지? 보다 복잡한 연립 방정식도 아니야 이거. 되게 쉬운 문제. 접근해보면 되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거. 응집소 니은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어봤어. 그럼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B형이 베타를 갖나요? 죽었겠네. 안 태어나고. 그죠? 누구야?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A형이 베타를 갖고 있어. 또 누구도 베타 갖고 있어. 알파, 베타 둘 다 갖고 있는 사람 O형도 베타를 갖고 있잖아. 아, 그러면 A형하고 O형을 합해서 111명 있다는 거구나. 이거야. 근데 우리가 아래를 A형이라고 결정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너가 얼마야? 57명이야 지금 현재. 57명. 너가 57인데 57 더하기 얼마를 해야 지금 111이냐? 얼마야? 네, 54야. 54. 그러면 A형이 지금 57명이고, 그지? AB형이 지금 몇 명이고, 22명이고, 그지? O형이 지금 몇 명이고, 54명이고, 나머지를 다 더해서, 그지? B형을 더해서 200명이 되면 되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샨슈. 그죠? 샨슈 하면 돼. 그럼 B형 몇 명이야? 67명. 네, 67명. 끝! 해보면 쉬운 문제. 처음 접근하기가 어렵지? 해보면 쉬운 문제. 그래서 이 집단에서 응집원 A와 B를 모두 갖는 학생 물어봤어. 이 집단에서 A와 B를 모두 갖는 사람. 그럼 누구야? AB형이지? AB형. AB형이니까 몇
4명이니까 22명 맞네. 됐죠? 어느 정도 1학기까지 개념이 다 끝나서 공부를 묵혀두면 어차피 다 리셋돼요. 0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 먹을 수 있는 능력치가 사라지는 거니까 최대한 바로바로 좀 풀어보시면 기본서는 그렇게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문제가 기본서 수준으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지. 기본서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나올 법한 단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호르몬하고 방어작용은 수월할 것 같은데 호르몬 방어작용, 자율신경의 부분 수월할 것 같은데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이 신경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 부분일 거고 그리고 또 어렵게 느낀 부분이 이제 우리가 2월달부터 뚫고 들어갈 3단원 부분에 염색체, 핵형, 감수 분열과 여러 그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 무작위적 분리를 모든 경우의 수들로 다 예측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화의 문제가 될 거야. 그럼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12월 말부터 진행했었기 때문에 유형 문제를 조금 접근하게끔 하려면 133하고 134 같이 안 풀었었나? 수업 시간에 풀었나? 133만 풀었나? 그러면 간단히 개념 복습한다 생각하고 134를 우리 한번 같이 풀고 그 뒤에 있는 135쪽도 135, 136쪽도 한번 신경자극 전도를 어떻게 써먹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어떤가?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 분극일 때는 어때요? 오프된 상태야. 오프된 상태여서 신경세포막을 축으로 하여 마이너스 70mV의 내부 전위를 갖고 있을 때라고 했었죠. 그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들었었죠? 마이너스 70mV 오프된 상태.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이온 통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었어. 이온 통로를 통해서는 확산에 의해서 특정 이온이 들어오는 거였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는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항상 세 분자의 나트륨을 바깥으로 동시에 두 분자의 칼륨은 최대한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항상 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늘 해. 늘. 그래서 분극일 때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고 있고 그죠? 분극일 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 그래서 최대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일을 해줘서 나트륨을 바깥쪽에 주로 쳐쟁기게끔 해주고 동시에 칼륨은 안으로 주로 들어오게끔 해줘서 안쪽에 칼륨면이 있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다가 역지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먼저 뭐가 분극이 깨지게 되는데 분극이 깨지는 시초는 누구 때문에 깨진다? 나트륨 통로 밖에 있었던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열어제끼면서 서서히 들어오면서 많이 한꺼번에 훅 들어와서 그렇더라. 그쵸?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유입에 의해서 역시 전위를 뚫고 내부의 전위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 점점 증가해서 마이너스 30 그지? 나트륨이 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특정 그 역지상의 자극을 받았던 그 특정 자극의 지점에서 점점점 전위가 증가해서 플러스 30mV 정도까지 증가하더라. 그 플러스 30mV까지 증가했던 이때의 전위를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모든 자극이 항상 활동전이만큼을 뚫고 가는 건 아니더라. 어떤 자극의 세기는 자극 세기가 약해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mV까지 나트륨이 유입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나트륨이 더 많이 못 들어오게 되면 이 지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원래 분구로 되돌아가기도 해. 됐죠? 오케이? 저 마이너스 50mV 지점을 역치전이라고도 하더라. 여러분 때 나온 개념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더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탈분극이 생기게 되면, 그죠? 기본적으로 탈분극이 생겨서 나트륨 몇만이 유입되게 되면 들어왔던 나트륨은 최대한 역방향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닫혀져 있던 나트륨 통로를 열어제끼고 싶어 해. 그지? 그리고 나트륨 통로의 특징상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밀려 들어오게끔 돼도 안에 있던 나트륨을 그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아웃을 못 시키더라고. 근데 양이온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양이온에 의한 청력에 의한 반발로 누가 튕겨나가는 거야? 말 잘 듣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튕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탈분극이었던 게 원래 분구로 되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 여정이 재분극 과정인 건데 칼륨 통로를 열어서 모든 칼륨 통로가 대부분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칼륨 통로가 한꺼번에 확 열렸다가 닫혀지는 속도가 너무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칼륨이 너무 많이 유출돼서 처음보다 많은 마이너스 80mV 전위를 찍기도 해. 이 마이너스 80mV를 찍는 지점이 딱 한 군데 있어.
이 정도 자극을 받아서 닫고 난 다음에 한 3ms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이 거의 과분극을 찍는 구간일 거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트륨이 많이 유입되어서 정점, 활동 전이의 정점을 찍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한 2ms 정도만큼인 거고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애정 교육과정에서는 탈분구가 한참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60mV 정도 찍는 이 시간이 한 1ms 정도 지점이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저 그래프를 많이 사용해. 저 그래프가 최초로 역지상의 자극을 받았던 그 지점 어디든 그 탈분구를 시작을 하는 그지? 탈분구를 시작하는 신경 자극의 전도 그래프예요. 신경 자극 전도 그래프. 이게 어디에 위치해서든 기본적인 신경 자극의 전도 그래프. 그리고 재분급을 스타트할 때 칼륨을 유출시키고 동시에 어떤 펌프가 작동돼?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동시에 작동이 항상 되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거의 대부분 항상 작동을 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쭉 돼서 마이너스 80mV를 찍고 다시 원래의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는 이때 시간이 한 4ms 이때쯤이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신경 자극 전도 그래프가 기본 값이고 우리 개념을 한번 방금 복습을 시켜줘봤어. 그죠? 자, 그리고 이온 톤을 통해서는 확산이야. ATP를 사용하지 않아. 그지?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나오거나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는 ATP를 쓰지 않아.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막 밀려 들어올 때도 그때도 ATP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어떤 특정 위치로 나트륨을 재배치시켜서 신경세포 막 바깥쪽으로 배치시킬 때는 무조건 ATP 에너지를 써. 됐죠? 자, 그러면 거기 풀었던 거 한번 확인해보죠. 이거는 얘랑은 좀 다르죠. 시간차를 두고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의 막 투과성의 차이를 비교한 거야. 그러면 탈분극을 스타트할 때 제일 먼저 많이 유입돼서 먼저 그 투과성이 증가된 이온이 당연히 나트륨 이온이겠죠. 그래서 먼저 증가된 투과성이 높아지는 게 나트륨 이온일 거고 후에 투과성이 늘어나는 게 칼륨인 거야. 투과성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모든 값들 다 투과성이라고 해. 투과도. 투과도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투과도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기억이 나트륨 이온, 니은이 칼륨 이온이라고. 자, 그러면 T1일 때, 그러면 T1은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 탈분극을 할 때겠죠. 그래서 탈분극을 하고 있다. T1일 때 맞다. T1이 탈분극이고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어져서 칼륨이 세포 바깥으로 확산되는 시점은 어디겠어? T2의 시기겠지. 그지? 오케이.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확산 물어봤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게 아니라 그지? 나트륨 통로를 통한 확산이니까 누구겠어? 언제겠어? 탈분극을 스타트하고 있는 T1 지점이겠죠. T1일 때야. 자, 그럼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나트륨의 마개 투과도는 나트륨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막 밀려올 때 T1일 때보다 T2일 때보다 T1일 때가 그죠? 국어가 T1이 더 높냐 낮냐 이거로 뭐죠? T1일 때가 더 높죠? T2일 때보다 나트륨의 투과도는 그죠? 높다. T1일 때 기억이 나트륨이잖아. 세포 밖 농도와 세포 안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T1일 때는 언제나 탈분극을 하고 있는 동안이야. 탈분극을 하고 있을 때는 탈분극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또는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해서 원래 자신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는 원래 그냥 분극을 유지할 때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주로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높아? 약간 섬세하게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나트륨 농도는 항상 세포 밖이 제일 높아. 그지? 세포 밖이 제일 높고요. 칼륨의 농도는 언제일 때가 제일 높아? 세포 안에서의 농도가 제일 높아. 돼요? 칼륨은 그죠? 재분극을 하든 그지? 다시 분극을 유지하든 뭐 탈분극을 하든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역전될 만큼 밀려드는 게 아니라고 절대. 오케이? 왜냐면 항상 확산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약간 일부가 퍼져 들어오면서 뭔가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농도의 구배가 역전될 만큼으로 진행되면 안 돼. 그 다음 상황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항상 탈분극은 그 많았던 나트륨의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역지전이 이상을 뚫고 플러스 30mV까지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T1일 때 기억 나트륨 얘가 안과 밖을 비교했어. 그러면 일단 안이 항상 높아요, 낮아요? 나트륨은 낮아요. 밖이 항상 높아요. 그죠? 그래서 밖이 높고 안이 낮고 밖이 높고 안이 낮고 그럼 1보다 어쩌겠어? 작겠지. 그지?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쵸? 이렇게 화살표로 높고 낮고로 표현해서 판단을 빨리 하면 돼. 생물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나오는 게 많아. 특정 값을 대입하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을 차단하고 역지상의 자극을 주면 활동 전이가 뭐예요?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을 차단을 해버렸어. 나트륨 통로를 다 막아버렸대. 그러면 나트륨이 못 들어오잖아. 그럼 역지상의 자극을 줬다 하더라도 오겠어? 안 와.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T2일 때, 제분국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해 니은의 이동에 자 이온 통로, 주어가 뭐야? 이온 통로를 통한 뭐의 이동에? 니은의 이동에, 칼륨의 이동에 이온 통로잖아. 그치? 그러면 ATP를 써? 안 써? 안 써.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면 써? 그죠? 자, T1일 때 제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뭔 개소리야? X죠. 탈분국이죠. T2일 때 니은의 농도는 칼륨의 농도는 T2일 때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바깥에서보다 높네. 세포 안에서가 바깥에서보다 높네. 맞죠? 그쵸? 자, 구간 1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기억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네. 구간 1에서 언제 분국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하고 있죠? 근데 기억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냐고요. 뭔 소리야? 바깥으로 퍼내고 있지. 그지? 오케이. X. 그래서 나트륨의 막투가도와 칼륨의 막투가도. 나트륨 막투가도 분의 칼륨의 막투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분자랑 분모로 표현한 값이 크려면 위에 분자가 커야 되지 않나? 크려면? 근데 칼륨의 막투가도가 언제? 첫 번째 시기 이 T1일 때 높을 리가 있나? 없지. 그지? 그래서 이건 아니죠. 여기가 높아야 되나? 예약한데 아니니까. 칼륨이니까.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X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135쪽. 신경자극 전도와 막전이의 변화. 자, 기본적으로 저 신경자극의 전도 그래프, 저 그래프를 공통값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 136쪽은 같이 풀었었나요? 136쪽 같이 풀었었나요? 시냅스 틈을 통한? 거기는 했었구나. 오케이. 자, 여러분이 139쪽에 있는 12번, 12번이나 15번, 그 다음에 141쪽에 3번 같은 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기 위해서 이 자료 분석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139쪽에 12번 봐봐. 139쪽에 있는 12번. 여러분 문제 읽어봐봐. 읽어보고 있어.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있어봐. 간단하게 칠판에다가 스케치 좀 할게. 이 단원에서 꼭 기본값으로 마스터하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가 12번.
오케이, 진짜야. 꼭 마스터해야 돼. 꼭.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오케이. 뉴런마다 신경 자극이, 그러니까 뉴런마다 전도되는 속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뉴런마다 신경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가 달라. 왜? 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겠지만 뉴런이 직경이 지름이 가느다란 놈도 있고 두꺼운 놈도 있고, 오케이? 또는 두껍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리집을 쌓아서 갖고 있는 놈도 있고 마리집이 없는 놈도 있거든. 그치? 마리집이 있는 놈이 도약전도가 일어나니까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 있는 이온 통로가 어차피 마리집에 닫혀 있어 버리니 여기 있는 문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안 닫혀져 있는 낭비의 결조 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제껴서 일부분을 튀어서 갈 거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정보가 빨리 가. 여기보다 여기가. 맞죠? 그리고 얘는 지름이 너무 좁으니까, 그치? 전기 저항이 커. 그래서 한 번 들어왔던 나트륨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저항이 크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똑같은 거리를 진행해 갈 건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원활하게 갈 거라고. 저항이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름의 두께도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A, B, C 세 종류의 뉴런이 있다고 하면 C가 제일 속도가 빠를 거고 그 다음 B, 그 다음 A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속도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자, 속도 V니까 V는 T분의 S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 이만큼의 거리를 단위 시간 동안 몇 cm를 가는지로 나타낸 거야. 이게 그냥 속도의 단위야. V는 T분의 S니까. 시간이 미리세크, 세크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 미리세크. 그지? 미리세크, 1미리세크당 몇 cm씩을 가는 속도를 갖고 있냐고. 줄 건 없어. 오케이? 그러면 2cm per milliseconds는 1ms의 시간에 2cm씩을 가는 애인 거고. 그지? 1ms당 1cm는 1ms에서 1cm 정도의 거리만 가는 애야. 훨씬 더 속도가 더 느리겠지. 그지? 오케이? 속도가 다 다르다고. 그럼 봐봐. 우리가 자 일단 이런 문제에서 자극을 어디다 줬대? 지금 먼저 자극을 좀 준 최초 위치.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왜? 여러분이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에서는 자극을 준 지점도 찾아, AB 두 개 뉴런의 속도도 찾아. 오케이? 그리고 AB 뉴런 두 종류만 나온 게 아니라 세 개 뉴런도 나와. ABC 세 개 뉴런도. 세 개 뉴런의 속도도 각각 찾아. 너네가 다 찾아. 싹 다 찾아요 라고 주는 문제인데 여기는 자극 준 지점도 줬고요. 그리고 다만 이 자료 안에서 D2에서의 내부의 전위도 줬고 1, 2는 둘 중에 하나래. D1과 D4. 너네가 찾아래.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볼게. 잠깐만요. 여기도 좀 별론데.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간이 4ms일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자극을 준 지점이 D3에다가 최초로 자극을 준 곳이야, 자극을 준 지점이야 라고 알려줬어. 그지? 오케이? 각각 얼마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준 거군요. 아래의 수치는. 그지? 아래의 수치는. 그러면 4ms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이 A든 B든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얘가 뭐 1cm per milliseconds든 얘가 2cm per milliseconds든 오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속도가 서로 다르겠지만 여튼저튼 자극을 받은 최초의 이 위치에서는 모두 다 저 신경자극 전도 그래프대로 다 진행을 하겠지. 속도가 다 달라도 받자마자 4ms 왜 자극을 받자마자 탈분국 생기고 재분국 시키고 오케이? 그 받자마자의 시간에서 무조건 이 신경자극의 전도 그래프 그대로 다 진행을 할 거라고. 받자마자의 지점은 속도랑 상관없이. 되겠어? 그러니까 4ms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면 얘는 한 번 다 탈분국 끝나서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여기도 마이너스 70mV의 내부 막전이 여기 끝이죠. 3msec 때. 맞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70mV 내부 막전이가 완전히 탈분국 다 끝나서 완료가 된 여기 3msec 때 마이너스 70mV일 거라고.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A와 B 뉴런에 자 봐봐. A는 저기 D3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가 지금 D2잖아. 그지? 여기도 요만큼, B도 여기도 요만큼. 자, 자극은 최초로 여기다 줬는데,
그치? D3에다가 자극을 줬는데 동일하게 모든 위치에서 다 4ms라는 시간이 동시에 같이 흘러가. 근데 자극은 여기다 주고 4ms라는 시간이 지났었을 때 서로 다른 각각의 위치를 똑같이 4ms라는 시간대 싹 동시에 섹션을 잘라서 내부 막전이 전이를 본 거야. 돼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흘러가잖아. 시간은 누구에게나 싹 다 공통으로 흘러가는데 서로 다른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다른 그 각각들을 다 동시에 똑같이 4ms 때쯤에 그 내부를 잘라서 내부의 전이를 체크를 한 거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 D3라고 하는 자극을 준 최초 부위에서 떨어진 거리가 지금 여기는 3cm고 여기가 1cm니까 2cm가 떨어져 있죠. 그죠? 2cm가 떨어져 있는데, 그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A, B 뉴런 각각의 뉴런마다의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에 따라 거기까지 도착하고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 이 뉴런들이 가지고 있는 지름의 속도에 따라서 각 뉴런들의 각각의 뉴런들이 지름이 더 두꺼운지 지름이 더 얇은지에 따라서 전도되는 속도값이 다 다르겠잖아. 거기 2cm 떨어진 거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D2의 지점에서의 내부 전이가 얼마인지, D1의 지점에서 내부 전이가 얼마인지, 또는 D4의 지점에서의 내부 전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내셔야 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값은 이 4ms라는 시간이 어디야? 자극을 준 4ms라는 시간이 두 개의 시간으로 포개지는 거야. 두 개의 시간으로 어떻게 포개져?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그지? 거기까지 그 위치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가서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 T는 V분의 S니까. 왜? 뉴런마다 각각 전도되는 속도가 있고 뉴런마다 각각 전도되는 속도가 고유하게 있고 거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 따라 얼마의 시간에 걸려서 갔는지, 그죠? 가고 난 다음에 도착해서 공통된 시간대로 진행하는 거야. 도착 후 공통된 저 흥분 소요시간 그래프대로 진행한다고. 나머지 시간만큼을 흥분 소요시간, 자극 전도시간 저 공통된 그래프대로 나머지만큼을 진행하는 거야. 신경자극 전도 그래프대로 나머지 시간만큼을 이만큼 진행하는 거야. 자, 뭔 말인고 하니 만약에 자 지금 봐봐. 저 D2에서의 내부 전이가 지금 현재 D2에서의 내부 전이가 A 뉴런은 현재 똑같이 3일 여기서 자극을 줬어? 3ms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A에서의 내부 막전을 봤더니 A에서의 내부 막전이 얼마래? 마이너스 80mV래 지금 현재. 근데 B에서의 내부 막전이는 플러스 30mV래. 그지? 이 마이너스 80mV라고 하는 게 저 자극을 여기다 줘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지? D3에다가 자극을 줘서 D2까지 자극이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전도가 된 다음에 나머지 시간만큼이 요만큼 진행돼서 얘는 3ms가 될 만큼까지 진행했다는 거야. A 뉴런에서는. 그지? A 뉴런에서는 그지? 자, 여기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80mV가 지점이 딱 하나, 또 플러스 30mV도 딱 지점이 하나잖아. 저 전도 그래프에서 지점이 딱 하나잖아. 30mV까지 되는데 2ms의 시간이 걸리고 마이너스 80까지 가는데 3ms의 시간이 걸린다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 3ms만큼을 진행한 거야. 어디서? D2에서. A의 D2에서. 그지? 그러니까 A의 D2에서는, 그지? 거기까지 가는데, 그지? 자극을 D3에서 줬으니까 D3가 자극 시작점이 D3인데 D3에서부터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 거야? 1ms인 거야. 1ms 거쳐가서 도착 후 저 신경 자극 그래프대로 공통으로 얼마? 3ms를 진행한 거고. 돼요? 다만 B 뉴런은 똑같이 4ms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그지? 여기 D2에서 플러스 30mV라고 하는 얘기는, 그지? 도착해서 나머지 2ms만 진행을 한 거죠. 저 공통된 그래프에서. 그죠? 기본에서 D3에서 D2까지 진행한 다음에
공통된 2ms만 진행한 거야.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야? 2ms의 시간이 걸린 거야. D3에서부터 D2까지 가는데. 그지? 그래서 D3에서부터 D2까지 B 뉴런을 통해서 가는데 2ms 시간이 걸린 거라면, 그지? D3에서부터 D2까지 B 뉴런을 통해 가는데 걸린 시간이 2ms야. 그럼 T는 뭐야? V분의 S 아닌가? 그치? 그러면 B 뉴런의 속도값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뭘 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아니까. 2cm. 그치? 2cm 거리를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2ms가 걸렸다고. 2cm 거리를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2ms가 걸렸다고. 그치? 2cm 거리를 가는데 2ms가 걸렸다고.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 속도가? 1ms당 2cm를 가는 속도의 I구나. 약분하면 얼마야? 1이잖아. 단위가 많으니까 겁나 어려워 보이지? 쉬워. T는 V분의 S. 그지? 3개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잖아, 무조건. 셋 중에 2개를 알면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B 뉴런은 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온이 이동해 가는데 속도가 느린 거야. 1ms 시간 안에 1cm 정도밖에 꼴랑 해봤자 가봤자 1cm씩 밖에 못 간다고. 왜? A, B 2개 뉴런이 2cm/ms나 1cm/ms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가는데 걸린 시간이 2ms가 걸렸고 도착해서 나머지 2ms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30인 거고, 상대적으로 누구 A 뉴런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좀 더 빨라서 가는데 1ms만 걸리지 않았던 거야. 1ms 정도만 걸려서, 그죠? 도착해서 나머지 3ms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2를 더하니까 4. 2를 더하니까 4잖아. 그러니까 A 뉴런은 보다 더 빨리 가는 거야. D3에서부터 D2까지 보다 더 빨리 가는 거.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지 않아. 왜? 속도가 빠른 애니까. 전도 속도가 빠른 애니까. 2cm/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니까. 그지? 그지? 잠깐만. 여기가 1이어야 되죠? sorry. 얘가 지금 B 거. 그지? 근데 A는 어때? A는 여기까지 가는데 D3에서부터 D2까지 가는데 1ms의 시간이 걸렸대. 그지? 걔가 거리가 2cm인데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1이잖아. 그치? A 뉴런이 속도가 더 빨라. 2cm 거리를 가는데 훨씬 더 빨리 가. B 뉴런은 2cm 거리를 가는데 훨씬 더 느리게 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 그치? 그래서 도착 후 더 많이 진행한 거고, 그죠? 도착 후 더 조금 진행한 거야, B는. 이 AB 뉴런의 속도를 이 2개 값을 통해서 찾아내줘야 돼. 됐죠? AB 뉴런의 속도를 저 2개 값을 이용해서 찾아내주는 거고, 그래서 A는 얘보다 B보다 좀 더 막전을 통해서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A 뉴런의 속도가 더 빠른 애고, B 뉴런 속도가 조금 더 느린 애고 찾았어. 그지? 먼저 찾았고, 그러면 1과 2가 자극을 준 곳은 D3로 똑같은데 D1이나 D4 둘 중에 하나래. 1, 2가 D1이나 D2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3cm 떨어진 것 중에 하나래. 3cm. 그래서 얘는 4cm 떨어진 거죠. 그래서 3cm 떨어졌거나 4cm 떨어졌거나, 근데 시간은 똑같아요. 자극은 여기다 똑같이 줬고 3ms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부 전위를 여기 또는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 너네가 1, 2 중에 찾아래 라고요. 그쵸? 오케이. 자, 근데 지금 1이 플러스 30mV래. 그쵸? 1이 플러스 30mV래. 1은 그러면 어디 지점일까? D1일까? D4일까?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너네가 찾아라 이거죠. 맞죠? 나만 얘기하니까. 1과 2가 자극을 준 처음에 시작점은 D3인데 D1과 하고 D4 둘 중에 하나래. 그러면 저 플러스 30mV 지점은 딱 여기 흥분 전도 공통 그래프에서 한 지점밖에 없죠.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2ms 진행했기 때문에 플러스 30mV지. 그쵸?
오케이? 근데 A에서의 이 표시가 플러스 30이니까 A는 속도 구해서 얼마? 2cm/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뉴런이라고 찾아냈잖아. 뭐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80mm부터 여기 지금 D2를 이용해서 A 뉴런은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죠? 왜 이 시간은 똑같이 4ms 똑같잖아. 자, 그걸 준 곳에서부터 똑같이 4ms의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위치를 내부 섹션을 잘라가지고 동시에 본 거니까 내부의 막전이를 4ms라는 시간은 똑같은데 도착 후 2ms 거기까지 갔고 도착 후 2ms만 진행한 거니까 그지? 근데 이는 속도가 2cm/ms i니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걔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여기가 2여야 2 더하기 2에서 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떨어진 곳의 위치는 얼마야? 4cm여야 2가 나오겠지. 맞죠? 그럼 D3에서부터 4cm 떨어진 위치에 해당하는 곳이네. D3에서부터 4cm 떨어진 위치에 해당하는 곳 어디야? D3에서부터 4cm 위치에 해당하는 곳 D4네. 저 원은 D4야. 원이 D4.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D1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B의 기억은 내부 막전이가 얼마겠어? B의 기억은 B에다가 자극을 줬어. 여기다 자극을 준 곳은 다 동일해. 자극을 준 곳은 다 여기로 딱 똑같이 동일해. 근데 시간도 3ms 동일해. 그지? 근데 저 2 지점은 D1이야. 떨어진 거리가 3cm야. 그지? 그러면 얼마 진행했겠어? 내부 막전이 얼마예요? 저 니은의 기억에 해당하는 값의 내부 막전. 같이 해볼까요? 오케이? 자극을 준 곳은 D3랑 똑같다. 얘가 D4니까 나머지 얘가 D1일 거야. 그러면 D3에서부터 D1까지 떨어진 거리가 3cm 거리잖아. 저 3cm 거리를, 그지? 오케이? 일단 이 시간은 가는데 걸린 시간. 가는데 걸리고, 걸려서 도착 후 나머지 시간만큼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총 시간이 얼마야? 4ms인 거잖아. 그지? 근데 B 뉴런의 전도된 속도를 알아. 얼마? 1cm/ms라는 거 알잖아. B 뉴런의 전도된 속도가 1cm/ms, 자극을 여기다 줬고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리겠네. 이만큼의 속도로 이만큼의 거리를 가니까 3ms. 그러면 나머지 도착 3ms 걸려가서 도착 후 꼴랑 남아있는 시간 1ms 정도까지만 저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잖아.